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그럼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지금 뉴욕 닉스 팬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올스타 센터가 정작 승부를 결정지어야 할 경기 종료 9분 전 코트가 아닌 벤치로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한 경기의 로테이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동부에 강제로 군림하던 뉴욕이 최근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며 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카렌서니 타운스의 부진입니다. 10년 커리어 동안 단 10번뿐이었던 한 자릿수 득점 경기가 이번 시즌에만 벌써 4번이나 나왔습니다. 감독은 시스템 적응 문제라고 말하지만 선수 본인은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던집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불화설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우승 프로젝트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전술적 불일치부터 라커룸의 갈등,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른 트레이드 루머까지 타운스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 티보도 감독 체제에서 타운스는 철저히 효율 중심의 농구를 했습니다. 티보도 감독은 타운스가 골 및 수비에 집중하도록 드롭백 수비를 지시했고, 공격에서는 정교한 스페이싱을 통해 타운스가 가장 자신이 있는 외곽 슈팅과 미드레인지 점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타운스는 야투 성공률 52.6%, 3점슛 성공률 42%라는 커리어 하이급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스티브 커 밑에서 6년 동안 수석 코치로 지내며 모션 오펜스를 정착시킨 주역입니다. 이후 세크라멘토 킹스에서도 공격 효율을 리그 2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리며 자신의 시스템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의 스타일은 끊임없는 드라이브 앤 킥, 볼 없는 움직임, 찰나의 순간에 빈 동료를 찾는 시야를 요구합니다. 반면 이전의 티보도 감독은 올드스쿨이었습니다. 수비와 피지컬, 공격 리바운드를 중시하며 투박하지만 확실한 농구를 선호했죠. 조시 하트 같은 허슬 플레이어를 중용하며 조직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으로 득점을 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타운스는 이런 티보도 체제에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포스트업을 하거나 킥아웃 패스를 하거나 브런슨이 돌파할 때 3점슛 라인에 서 있는 단순한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브라운 감독은 타운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볼을 잡지 않고도 끊임없이 뛰며 기회를 만들라고 주문했죠. 타운스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본인이 원치 않는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되면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실제로 시즌 개막 하루 전 자신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타운스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번 시즌 타운스는 평균 31.5분 동안 20.5득점, 11.4리바운드, 2.9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46.6%, 3점슛 성공률 36.5%를 기록 중입니다. 득점은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고 어시스트도 지난 8년 동안 가장 좋지 않습니다. 야투 성공률은 데뷔 이후 최악이고 3점슛 성공률도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전술만 문제라면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 골든스테이트전 드레이먼드 그린이 타운스의 발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리는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뉴욕 선수단 전체가 분노했던 이 상황에서 정작 브라운 감독은 경기 직후 그린과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전까지 골든스테이트 코치로 활약하며 그린과 친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 장면은 뉴욕 라커룸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ESPN의 라모나 쉘버는 뉴욕의 많은 이들에게 그 장면이 좋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기 중 그린이 타운스에게 플래그런트 파울을 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독의 제스처는 동료와 프런트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SPN의 브라인드 윈도우스트 역시 그 행동은 라커룸에 찬바람이 불게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뜩이나 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선수들로선 우리 팀 동료를 부상 위험에 빠뜨린 상대 선수와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감독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에 브라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린을 두둔하며 오히려 타운스의 파울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그린은 원래 그렇게 플레이한다.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느낀 건 타운스가 5번째 파울을 범한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타격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감독의 공개적인 저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전 이후 그는 타운스를 향해 넘어졌으면 즉시 일어나서 수비에 가담해야 한다. 하프코트도 넘어오지 않는 모습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타운스가 속공 과정에서 넘어진 이후 백코트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실점을 지켜본 상황에 분노한 겁니다. 이에 타운스도 참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이 다르고 내가 가장 큰 희생을 하며 적응 중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정상 궤도에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라고 덧붙였죠. 감독은 선수의 의지를 의심하고 선수는 감독의 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갈등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 바로 포틀랜드전이었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경기 종료 9분 24초 전 타운스를 교체시킨 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메인 옵션인 선수를 승부처에서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 브라운 감독은 그냥 잘 풀리는 라인업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타운스의 현재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타운스 없이 치른 마지막 9분 동안 뉴욕이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이며 대승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타운스는 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운스의 4쿼터 출전 시간은 10월 9분으로 시작해 11월 7.8분, 12월 9.8분, 1월에는 6.9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비지 타임으로 인해 적게 뛴 경기도 있었지만 최근 입지가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뉴욕의 상황은 지표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NBA컵 우승 이후 10승 11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3연승을 기록하기 전에는 11경기에서 9패를 당하며 동부 3위를 위태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격 효율성은 지난 21경기 동안 11위, 수비 효율성은 20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격 2위, 수비 10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수직 하락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트레이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크 스테인과 윈드 호스트 등 유력 기자들은 뉴욕이 이미 시장에서 타운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몇몇 라이벌 팀들의 사이에서는 타운스가 어느 정도 트레이드 가능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죠. 구체적으로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한 대형 트레이드 칩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거대한 계약입니다. 타운스는 올해 5,300만 달러를 시작으로 내년엔 5,700만 달러, 그리고 2027년엔 무려 6,100만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이 심한 현재 셀러리캡 구조에서 이 거액의 장기 계약을 선뜻 받아줄 팀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뉴욕은 현재 1차 에이프런 이상을 초과한 상태라 트레이드 시 받아오는 연봉이 나가는 연봉보다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런트와 특수한 관계입니다. 뉴욕의 리온 로즈 사장은 과거 타운스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이른바 CAA 커넥션이라 불리는 끈끈한 관계가 있죠. 로즈 사장이 자신이 직접 데려온 스타를 2년도 되지 않아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은 뉴욕 프런트는 여전히 타운스를 믿고 있으며 당장 트레이드 버튼을 누를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하며 루머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드가 어렵다면 결국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나빠지자 브런슨은 선수 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상황에서 브런슨은 코치진 탓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흘러나오는 소문에 따르면 선수들은 여전히 브라운 감독 시스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 NBA컵을 우승했던 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팀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결국 뉴욕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타운스를 매물로 내놓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브라운 감독과 타운스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까요? 분명한 건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52년 만의 우승은 힘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